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2일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부산 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자, 강타도 여러분들 덕분에 가까운 친지분들과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돌아가신 어머님의 산소까지 다녀오면서 잘 보냈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경마 1월부터 9월 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Begin again. 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상반기 경마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과 함께 부산 경마를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자, 정말 1월부터 9월까지 강타에게는 이 전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힘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좀 갔다 왔고, 또 생각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사랑 덕분에 잘 보내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은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경마를 한번 조용히 돌이켜 봤을 때 1월부터 7월 달까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루에 여름철이 가까우는데도 한 5km 이상을 뛰었어요. 매일 뛰고 걷고 매일 뛰고 걷고 새벽에도 뭐 일찍 일어나서 뛰고 밤 12시에도 막 동네 한 2km 가량을 뛰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자, 진짜 그 우수한 체력에 그야말로 멋진 예상이 된다고, 정말 이제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진짜 체력이 좋아서 좋은 예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 되면서 8, 9월 달에 완전히 체력이 고갈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8, 9월 달에 좀 부진했던 것은 1월, 7월 달에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8, 9월 달에 부진했던 것은 하반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체력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배드민턴을 다시 좀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좀 꾸준히 하면서 체력 보강에 좀 증진을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이 큰 수확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체력은 국력이고 바로 체력이 있어야 모든 일에 매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히 느꼈던 상반기 경마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마 10월 경마를 맞이해서 10월달부터 이제 12월까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경마를 맞이해서는 아무래도 체력 보강이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8, 9월 상반기 막판에 적중을 위한 예상을 하면서 올 초 강타가 생각한 예상의 틀에서 강타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좀 상반기 경마를 돌이켜봤을 때 좀 아쉬운 면이다. 그러면 강타의 색깔이 뭐냐? 고배당이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고배당 공략을 했을 때 강타의 매력이 있었는데, 그만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정상궤도 예전에 매출을 다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니란 예상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매출에 상관없이 강타만의 색깔은 고배당인데, 그 고배당을 좀 못 맞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니란 강타의 생각도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체력 보강을 할 것이고, 또 보강된 체력을 바탕으로 강타만의 색깔, 고배당 공략을 할 수 있는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그야말로 123.6배를 단통으로, 복승식 단통으로 적중할 수 있는 이런 예상이 강타만의 색깔인데, 그런 예상이 좀 8, 9월 달에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마를 한다면 하반기 경마라도 즐기는 마음으로 임해 최고의 전문가,
또 최고의 예상으로 2015년 하반기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멋진 뉴저리매를 거두며 경마의 전장에서 자 한번 대차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반기 경마와 더불어 하반기 경마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한 점과 또 상반기 경마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한 점과 하반기 경마의 강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마에는 begin again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매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상반기 경마 시즌 내내 자 부족한 강타에게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더욱더 변화하는 예상과 더불어 늘 즐겁고 이기는 경마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좀 패기 있는 모습 나이는 먹었지만 제가 이제 50이 이제 훨씬 넘었잖아요.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는 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 거 알아요. 제 팬들 중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패기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목소리도 좀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반대로 또 좀 뭐랄까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련미가 있으니까 예상에 있어서도 노련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지부진한 그 저배당 경마보다는 공격적인 고배당 경마로 패기 넘치는 예상으로 한번 하반기 경마 때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인사말을 대신하면서 하반기 경마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추석전 경마에서 이 부산 제주 경마는 엄청나게 잘했어요. 제가 이 부산 경마 이 추석전 마른 경마에서 서울 경마를 좀 못했고 반대로 부산 경마에서는 뭐 초토화를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고배당부터 시작해서 중배당 뭐 승부측에서 그냥 올로 이기면서 그냥 거의 싹쓸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중 내역을 제가 굳이 뭐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제가 이제 텍스트를 올리는데 텍스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전 추석 2주 전 경마에서는 뭐 부산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전문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그 10월의 첫째 주 경마 10월 2일 부산 경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차림이 좀 반팔은 입었지만 좀 이렇게 세타도 하나 입고 좀 이렇게 가을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옷이 두꺼워졌죠. 자 오늘 부산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성국 기수와 유현명 기수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특급 기수가 없는 가운데 이쿠야스라든지 이런 특급 기수가 없는 가운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조촐한 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배당이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제주교차는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제주교차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배당이 상당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가 다분히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안정적인 쪽에서는 구멍수를 줄여서 적중 위주로 하는 그런 예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3번 당대킨입니다.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매니피의 자마이고 당대 특급이 모마의 마필 기본적으로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60다마짜리 안반이다 보니까 마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마필이 뛰려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2세의 어린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선 3번 당대캐는 선행마가 아니에요.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얘를 중심으로 놓고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필이 얘를 능가하고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따라만 가준다면 3번 당대캐이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왜? 주영검사 때 보니까 간간히 채찍을 땅땅 막판에 좀 치는데 마필이 쭉쭉쭉쭉 나가주는 모습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제 진겸이라는 신인 기수가 마필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자와의 부조에도 잘 따랐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똑똑한 말이다. 영리한 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당대kin이 뭐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자, 전반적으로 마필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다. 뛸 줄 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당대키를 자, 이번 경주시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자, 한번 승부를 해볼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2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경주는 틀릴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 남들이 안 보는 마필을 3마리를 꺼냅니다. 물론 5번 동남대로 같은 마필을 봅니다. 남들도 다 보고 당일날 인기마예요. 5번은 인기마예요. 5번 동남대로는. 요 마필도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째를 많이 해서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급격히 하강을 하면서 1200에 출전하면서 거리 적응력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번 동남대로 자체도 기본적으로 걸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적응력과 더불어 뛰는 요령이 일단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번 경주에서는 뭔가 변화된 발걸음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직전에는 전반적인 주로 현황과 더불어 마필 자체가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번 동남대로는 나름 잠재력, 이 비축되어 있는 걸음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동남대로 같은 마필들은 이번 편성에서 확실하게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강타는 뭐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동남대로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당연히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당일 배당판에서는 4번 청마대장군이라든지 8번 우성천지라든지 일부 캡틴 찬스 같은 마필들이 비교적 팔릴 가능성이 은근히 있고 7번 누리대장도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팔리면 강타는 좋습니다. 왜? 저는요, 이번 편성에서 팔리는 인기막 5번 동남대로를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편성 자체는 이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성장만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변화가 되고 일전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능력을 누가 뚜렷하게 변화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확실하게 걸맞는 이번 경주시 변화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물론 보여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좀 추상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강타가 그동안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쭉 봤을 때 이번 경주엔 얘네가 찬스다. 얘가 다음 경주에 나오면 인기마잖아요. 잘 뛰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 잡아먹자. 미리 알고 추리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고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숨어있는 복병만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복병만을 찾아라. 제목이 멋있죠? 야, 요거는 제가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숨어있는 복병만을 찾아라. 요게 이제 강타가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제목으로 갖고 가는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타의 두 번째 조용한 승부처. 조용한 승부처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추세가 뭐 전반부 준메인, 또 후반부 준메인, 전반부 메인, 후반부 메인
또 하이라이트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메인과 준메인에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승부처다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마에 다른 분들 거 듣고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껄렁껄렁한 전문가들 거 좀 듣고 오신 분들이 좀 이름들 개떡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해온 대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개떡 같으면 어떠고 뭐 어떠면 어떻겠습니까? 잘 맞추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도 개떡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신 팬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한테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분들은 저는 싫어요. 솔직하게. 아무리 예상밥을 먹고 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예상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다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저 때문에 팬이 돈을 잃었으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경마장을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또 가슴 아프고 또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 솔직하게 맨날 이겨드리고 싶지. 그렇지만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하거든요. 그런데다 그냥 처음으로 예상 들어온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러면은 저도 짜증납니다. 그냥 수신검으로 해놔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전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서로를 위해서 제 많은 팬들을 위해서 그런 소수의 사람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속이 죽어. 사람이 속이 죽는다고. 저도 사람인데 제가 공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좀 인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뭐 많은 팬이 그러시는데 뭐 몇몇 팬들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조용한 승부처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 편성에서 어떤 말을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대가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가리 놓고 때릴 말은 이번 조용한 승부처는 7번 코리아 탱크입니다. 왜 코리아 탱크냐? 얘가 6천만 원인가요? 눈이나 빠져가지고 이제 6천만 원인데 비카의 자마입니다. 비카의 자마고, 비카의 자마치고는 체구가 좀 커요. 비카도 그렇고, 호크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열통들이 그러니까 체구가 많이 크진 않는데, 비카 열통은 좀 큰 말들도 있죠. 그런데 얘도 이제 490다마, 그러니까 500다마에 가까운 마필인데, 재검을 받고 주행검사를,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고 전혀 능력이 안 되니까,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죠. 25주면 6개월 휴양이잖아요. 6개월 휴양인데 재검 시 초반 꾹 잡고도 양호한 선행력을 보였고 중반 이후 추진력도 우수하고 중반에도 꾹 잡고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 7번 코리아 탱크 같은 말은 걸음이 이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마필을 놓고 3경주 조용한 승부처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차피 2경주가 중구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니까 3경주는 마치는 추천경주, 마치는 승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연장에 맞춰가지고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3경주가 틀리더라도 2경주가 틀리더라도 3경주에서 면접을 하고 간다. 이런 작전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인기 많은 3두예요. 1부 포에버 빅토리, 4번 바우덕이, 8번 끝판일주가 팔려야 되는 편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얘네들이 팔려야 되고 얘네들이 그래도 능력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1번 포에버 빅토리와 4번 바우덕이와 8번 끝판질주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는데 여기서 이번 경주에서 재밌는 마필은 이 8번 끝판질주라는 마필입니다. 끝판질주. 근데 문제는
4번, 1번이 대끼리가 팔려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요게 관건인데 저는 오히려 이 편성에서 8번을 한번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8번을 대가리로 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닌데 8번 끝판 질주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성장 방안이 일정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없어요. 이 편성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거리가 1300이거든요. 그럼 빠른 말이 없어. 그럼 이 편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놈은 누구야? 중반 뚝심이 우수한 놈이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러면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8번 끝판질주거든. 그러니까 끝판질주를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고배당. 그러니까 숨어있는 배당만을 찾아라. 여기도 이제 숨어있는 배당만을 찾아라.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아까는 숨어있는 복병만을 찾아라인데 요번에는 숨어있는 배당만을 찾아라. 왜 이런 제목으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하느냐 하면 1번 획기적이라든지 8번 별빛 나래라든지 10번 선정이라든지 요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구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2번 소년대왕까지도 팔릴 수 있는 구미예요. 그러니까 뭐 2번 1번, 2번 8번, 1번 8번, 또 2번 10번, 1번 10번, 8번 10번 뭐 이렇게 요런 4마리가 주축이 돼서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 그런데 그렇게 또 팔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상지 활동을 한 2년 전까지 경마필이 3년 전까지 3년 전에 이제 경마필이라는 예상지에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에이스 경마에 조그만 코너를 받아서 또 쭉 한 3년 정도를 쓰고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예상지 작업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거의 안 해요. 왜? 일단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예상지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빨리 예상을 넘겨줘야 되다 보니까 탄력적인 예상을 하지 못하고, 또 보내준 예상에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 틀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추가 분석을 하는데 당시에 마번이 바뀌면은 그게 좀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제 마번을 보고서 또 참고를 했던 분들이 또 틀릴까봐 그런 거가 저한테는 예상지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지 작업은 그 이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인기만지 예상지 작업을 하면은 인기마 구분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자주 하다 보면은 뭐가 인기마고 뭐가 팔리고 이런 게 팍팍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예상지 작업을 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1, 2, 8텐이 팔려야 되는 경주예요. 1, 2, 8텐이.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 2, 8텐 중에서 보는 말은 일본 획기적 한 마리만 살짝 봅니다. 그것도 아주 살짝. 그러면 왜 인기마가 불안하냐, 이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경지 시에는 일본 획기적도 불안하고 8번이 별빛 날에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추임력이 장기인 마필이 계속적으로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물론 이런 마필들이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강타가 보는 경지에선 얘네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400m이기 때문에 빠른 선행마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임력이 장기인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구미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툭 삐지는 마필들이 있는데, 중심을 일본 획기적이나 8번이 별빛 나래를 중심에다 놓고 싶지가 않고, 이번 경주시 중심은 2번 소년대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년대왕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추임력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20전을 치르는 동안 3번의 입상,
이 2차 3번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똥만큼에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대가리로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는 이유는 일단 부족한 선행력도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선입전개가 가능할 것 같고, 더군다나 요 마필이 요번 경주에서는 원유일이를 태어났는데, 원유일이가 상당히 그 추석 이전에 굉장히 잘 탔어요. 왜 그러냐? 이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백이 있었던 기수인데, 이 추석 이전에 굉장히 잘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선현대항이 이 편성에서는 취입력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굉장히 우수하고,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낸다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현대항을 놓고 배당 공략을 해보고 싶다. 1번 획기적은 살짝 받치는 정도이고, 나머지 8번 별빛날에나 10번 선정은 자르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 이번 소년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첫 번째 승부처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입니다. 3파전입니다. 1번 쾌속바람입니다. 직전 이전체에 확실하게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선행을 나서자 전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우처를 접어들면서 마필 자체가 전반적으로 채식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이거든요. 성장과 단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20세가 넘고 30세가 넘어 키가 크나요? 안 크잖아요. 성장이 멈추잖아요. 인간도 성장이 멈춘 거거든. 성장하는 시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이제 애들이 쭉쭉쭉쭉 커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때, 남자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크고, 여자는 또 사춘기보다는 그 이전이 더 많이 크잖아요. 그렇듯이 일본 쾌속바람은 이제 어린아이에 속하는 그런 말인데,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신장되고 이 살이 찐다는 얘기는 이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도 채식 상태가 좋으니까 뭐다? 힘이 스트롱이다. 힘이 좋다. 펄펄 나를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쾌속바람 같은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 또 한 번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차 4경주.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부산경마 전반부의 최대 승부처라고, 스트레이트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기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부산제 6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또 제주기차 5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세 개의 승부처를 붙인다. 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주도 조금은 고민이 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민이 되는 마필은 10번 파워인데, 이 파워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까지는 제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했던 마필이에요. 강력 추천을 제가 드렸던 마필인데, 이 선동여왕을 대가리로 못 놓고, 이 흑폭풍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바람에 파워를 못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흑폭풍을 저는, 그때 흑폭풍을 어떻게 탔는지 아시죠? 이 한영민이가 안 가려고 개지랄 떨고, 안 간 거잖아. 솔직히 열심히 탔으면 흑폭풍의 선동여왕을 추천을 했거든. 그런데 흑폭풍을 대가리 놓고 파워까지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파워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경주에서는 왠지 모르게 대가리로 인정을 하기가 좀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연투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이 되고, 연투를 못한다면은 얘가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뛰었던 것이 뭔가 좀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파워와 이번 경시에 4번 신의장군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가리급 능력으로 팔리는 4번 신의장군과 10번 파워를 이 편성에서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어. 얘네들이 단통으로 들어오면은 단방으로 입상을 해버리면 방타 개망신 나가는 거지. 야, 네가 자르고 싶은 게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야, 완전히 단통이야, 새끼야. 네가 얘기한 게 단통이야. 자르고 싶다는 게 단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개망신이지. 개망신이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안 보는 거니까. 안 보는 걸 갖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이랑 여러분들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안 본대. 그래, 그럼 안 보는 거 인정을 해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는데 뭐 능력상으로 어떤 식이든 자기만의 노하우로 인해서 그 말을 안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10번 파워는 왜 안 보냐? 지난번의 경주도 좀 어부지리성이 있었고 연속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자기 능력의 베이스를 끌어냈고 이번 편성 자체에서 선행력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종반 탄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선행력으로 승부를 하기엔 뭔가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저는 10번 파워보다 더 센 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0번 파워하고 4번 신의 장군을 잘라로 갑니다. 잘라. 그래서 이 편성은 어떻다? 고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4번, 10번은 자르고, 그러면 자르면은 자르는 건지 자유니까 그래, 좋아. 그럼 네가 보는 바를 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타야? 그렇게 예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예, 제가 보는 바는 6번 세종신천입니다. 세종신천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요 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마필은 안덕수가 기승을 했을 때 굉장히 못타요. 안덕수가 기승을 했을 때 한때는 이 마필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안덕수가 기승을 해서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근간에는 안덕수가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엇박자로 타기 때문에 그래. 사실 직지점 경주 때 가격남이가 탔을 때 7창으로 왔는데 당시에 안덕수가 타고서 만약에 정면 승부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능력을 끌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안일하게 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사실상 안덕수가 탔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능력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지난번에는 조정 하강 시점에서 안덕수가 탄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경주력이 하강을 하지. 열심히 타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조정 하강을 했고 이번에는 엄청난 추임력과 더불어 선행력을 소폭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 편성은요 9번 장안기상이나 8번 푸른여건이나 2번 왕세자가 레이스를 주도를 하는데 앞선 주도에서는 8번 푸른여건밖에 볼 게 없고 막판에 이제 올라오는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올라오는 싸움에서는 6번 세종신천이 한번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진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승부를 던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번 세종신천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6경주 자 강타의 부산경마 준비의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딱 준비의 승부처럼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경주예요. 일단은 8번 마챔프라는 마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펼쳤고 그로 인해서 종반 탄력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었지만 이 전개 이점을 얻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필이라는 거는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이 능력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전에는 취임마들도 좋은 말이 많았죠. 훌라밍고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군주라든지 그런 아주 우수한 명마 같은 그런 전형적인 취임마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들은 안 돼요. 그런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말들 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어. 전반적으로 기록이 압축이 되면서 모든 마필들이 빡세게 경합을 치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니까 전반적으로 초반 중반 힘싸움이 굉장히 많아져. 그러면서 초반 중반을 힘을 쓰고도 막판에 여러 개 남아있는 마필들이 우승한데 그 중심에는 선행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고 뒤를 쫓아와서 취입으로 우승을 한다는 건 지금의 시대, 지금 경마의 시대에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번 마하챔프를 노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 시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주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여세를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8번 마하챔프는 이번 결시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강력한 입상마이자 대가리급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6경주, 자, 한번 중매당 단통으로 멋진 중매 인승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최고, UCC 메인 승부처인 제주경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빠라바라, 빠라바라, 빰빰빰빰. 언제, 제가 만약에 전문가협회 같은 게 성립이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전문가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됐어. 잘 안 됐는데, 당시에 제가 만약에 전문가협회가 성립이 돼서 마사회하고 조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경마팬과 전문가 간의 체육대회, 내지는 노래자랑, 내지는 조용한 담화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한번 할애해서 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경마공원에서.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뭐라 그럴까? 이 전문가 중에서도 또 이 산을 좋아하는 전문가가 있고, 또 낚시를 좋아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다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간에 또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또 조그만 소모임을 갖고 또 활동도 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저런 좀 생각을 했던 구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거를 한번 팬들과 한번 하면서 마세에 그 땅 넓은 땅 갖고 뭐예요? 그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착하지만 경마 팬들은 더 착해. 경마 팬들은 마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요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마 팬 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사회가 우습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인 게 뭐냐면 다들 순수하긴 순수한데 또 남 잘 되는 꼴은 또 보기가 좀 싫어하는 또 이상한 또 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뭉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정확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끼리 5명만 모여보십시오. 뭐로 가나?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10번 성급법입니다. 이 편성에서도 한 번 더 강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메인 승부처예요. 사실 단방으로 때려보고 싶습니다. 단통과 단방의 차이 말씀을 드렸죠. 단통이라는 것은 몇 마리를 노리는데 정확하게 한 방을 때리는 걸 단통이라고 그러는 거고, 단방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틀려요. 단방은 뭐냐면 받치는 막건이 없어야 돼. 한 방이야. 그냥 딱 한 방이야. 한 방을 단방이라는 거야. 단방. 단통은 여러 방 중에 한 군데 정확하게 때리는 그 방수가 단통이라는 거고. 그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이 국어 어학 쪽인 면에서도 맞을 거예요. 단통이라는 것은 한 통을 봤을 때도 단통이라는 건 부분 단통이라는 얘기고, 2통, 3통, 4통, 뭐 10통에 있어요. 어떤 단방이라는 건 한 방이라는 거거든. 한 방. 그러니까 한 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 메인 승부처가. 그런데 뒤에 주절주절이 2방을 놨어요. 그건 뭐 3번으로 가져가도 되고, 또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예비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가져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승부처다. 그 중심엔 10번 성우법이다. 사실 이 김경훈 기수가 말을 제주도 기수치고는 잘 타요. 잘 타고 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보시면 골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순박하게 생기신 분이야. 예, 김경훈 기수가. 그리고 좀 이렇게 수직운도 좀 타는 것 같아요. 이 턴다고 그러잖아요. 이 터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보면 말 갈 때 타는 거 보면 굉장히 잘 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훈 기수도 굉장히 잘 타고 또 김대현 기수도 굉장히 잘 타는데 김대현 기수는 좀 착한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패기가 없어. 문성우 기수는 좀 이렇게 포스가 있는데 조금 자리 바꾸어서 정확하게 챙기는 실리주의자 같고 좀 이렇게 각질이 나와 있잖아요. 각질이 나와 있는데 김경훈 기수는 조금 더 많은 승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안 가구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말은 굉장히 잘 타요.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4착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성우보배라는 마필은 더 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우보배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4착보다는 이번엔 더 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마필이라 이번 경주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이신 초인탄생 요때 제가 맞춰드렸을 때 인기만으로 팔렸던 성우부배인데 아쉽게 4착으로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뛸 수 있는 판때기를 만났기 때문에 10번 성우부배를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단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지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넓은 거리입니다. 7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강타가 대가리로 높아 때리는 말은 1번 넓은 거리예요. 왜 안 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난 장세한 조교사한테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한계국복이라는 마필이 나오고 그러면서 야경남이 있었고 김태경이 17조에 있었고 이럴 때는 명마도 좀 있었고 마방을 좀 잘 운영을 했으면 굉장히 그 성적도 우수한 마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기마가 안 가기 시작하더니만 옛날 기수 시절로 좀 비슷하게 돌아가더니 갔다 안 갈 때를 반복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안 가는 쪽으로 어떻게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장세한 쪽에서 많이 잘 탔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가구 안 가구가 좀 분명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갈 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영철 기수 야 가는 조에 말 타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당시에도 호동왕자라든지 고대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탈 때 보면 야 장난 아니게 탔잖아. 좀 굉장히 그 벨로체 이런 마필도 있잖아요. 옛날 왕년에 좀 좋았던 말들. 그런 말들을 장세한 조교사를 저는 조교사가 되면서 그런 말을 좀 육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너무 실망이에요. 실망. 양영남이도 그때 군대 가기 전에 17조에 잘 탔거든요. 양영남이도 핫바리가 됐고 장세한이도 핫바리가 됐고 간대 없는 마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없는 마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일본 넓은 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왜 안 가는 거야? 가면은 매번 되는 거거든. 여기 벌써 제가 봤을 때 4분에 올라가서도 한참 갔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번 편성에서도 만약에 안 가면 이건 뭐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번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일본 넓은 거는.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알고도 안 가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일본 넓은 거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대가리로 온다. 이런 확신하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라고. 확신. 좋은 얘기죠. 제주기차 7경주입니다. 8번 검은 그림자예요. 오래간만에 장우성이가 타네요. 야, 장우성이가
전현용이가 군대 가버리니까 완전히 잃은 것 같아. 완전히 그냥 날개 축제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장우성이 말 잘 타죠. 장우성이는 선천적으로 제주도에서 말을 탈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선에 가서 붙어있는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완급 조절을 가장 잘하는 기수는 장우성이다. 그러니까 장우성이 같이 말을 타는 기수가 서울에는 페로비치거든. 페로비치인데 페로비치를 서울의 기수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기수들은 1년을 뛰잖아. 선행마가 나오면 그 뒤에 붙어 있잖아. 근데 페로비치는 항상 옆에 가서 말을 죽어 이렇게 타거든. 옛날에 임대규 기수가 이렇게 탔어요. 그나마도 그 지구력 같은 말 갖고서,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경마에 가까운 기승선을 보여줬던 기수가 임대규 기수거든. 근데 지금 그 페로비치가 그렇게 타니까 서울의 기수들이 이 우연도가 높다. 그리고 기존의 경주 운영에 있어서 너무 핵폭탄 같은 존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가 아직 B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고 그게 경마냐고. 아니 외국 경마처럼 1년로 횡렬로 뛰어야지. 총렬 경마가 뭔 말이야 아직도. 그래서 부산 애들이 잘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말로만 잘 타는 거지. 내가 보기엔 핫바리 경마하고 체력도 안 되고 생각도 딴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번 검은 그림자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능력상으로도 대가리고 편성상으로 봐도 대가리고 또 거리도 줄어들었고 기본적으로 선취인정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등짝 자체도 우수한데 여기서 못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8번 검은 그림자 장우성 등장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시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말이 팔리던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바로 5번 BK킹입니다. BK킹이란 말도 사실 좀 불안해요. 지난번 경주 때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경주가 끝나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끌어냈어. 물론 끌어냈고 사실상 직전전 6월 20일날 입상을 했을 때 능력을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능력을 끌어내고 졌다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여거보다도 더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5번 BK킹은 이번 편성 자체가 2번 에이스 명운이라든지 8번 세리스 같은 마필들이 레이스를 끄는 경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우수한 선행마가 아니고 들쑥날쑥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복형 선행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 BK킹이 거리 1200이라 하더라도 정말 뚝심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5번 BK킹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 5번 BK킹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9경주입니다. 어려워요. 이 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그냥 대충 때리면 되겠지. 1번, 4번, 4, 7, 3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때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리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경마가 맞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매번 하는 경우는 한계에 부닥치지. 그렇기 때문에 운이 나는 거지. 그런 걸 무당경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틀리는 사람이 그 주에는 질 수가 있겠지만 1년의 통계를 놓고 그 사람하고 경마를 해보면 그 사람은 최소한 한수율 100%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 예상가들이 한수율 100%를 넘기가 굉장히 힘든지 아세요? 15개 경주를 전부 예상을 해서 그 경주에 4개 이상 5개 정도의
추천 경주를 포함해서 승부를 하는데 100%를 넘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수일이 끝나면 50% 이하야. 전 장담을 해요. 그런 친구도 절대 안 되는 거고, 매 경주 분석하고 노력하고 어떤 경주가 어렵고 이런 거를 계속 파고드는 사람들은 한때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잘할 때 엄청 잘하고 또 꾸준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한수일이 100%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또 큰 고비당을 맞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런 친구들이 고뇌를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한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1년 평균 배당이 25배 정도 됩니다. 25배 정도 되는데 25배가 꾸준히 25배인 줄 아세요? 아니거든. 2.4배가 나오고 200배, 1000배도 나오는 게 경마니까 그 매치로 인해서 25배라는 환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비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냐? 저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냐? 하루 경마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저배당이 한두 개 경주, 그 다음에 5배에서 15배 요 정도가 한 7개나 6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0배가 넘는 게 2-3개, 고배당이 한두 개, 거의 확률은요, 하루 경마를 통계를 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마를 하기 때문에 저배당 공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두 개만 치려고 저배당을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경마가 안 된다. 저는요, 이번 3경주에 3번 샌드킹을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1번 새로운 법칙도 기복형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이 덜 가고, 3번 샌드킹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서 선입이 가능하고, 또 패턴적으로도 지난번 경주시 급하강계 전력을 보여줬지만 직진적 경주시에는 1400에서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다. 자, 이번 경주시에는 손치익 모두 동반 상승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번 샌드킹은 직전 경주의 입상 자체가 정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인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샌드킹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부산제 구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팔릴 수 있는 말들 1번 새로운 법칙, 4번 통일시대, 7번 오브라 이런 마필들 중에서 골라 잡아야 되겠죠. 우창은.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하고 터집니다. 6번 킹 오브 베스트와 2번 챔피언 드림이 강력하게 저배당으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저는 안 봐요. 얘네들 다 자를 거예요. 잘라. 지금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2번에도 잘라. 6번에도 잘라.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 단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6번, 2번이 단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제가 맞출 수 있는 확률하고 거의 5대5로 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6번, 2번이 들어올 확률 50%. 강타가 맞출 수 있는 확률 50%. 그런데 6번, 2번을 맞춰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강타가 공략하는 경주를 했을 때 얻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배당을 노릴 수가 있죠. 그것도 딱 3방 이내에서. 그럼 환수가 어느 쪽이 높아요? 확률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요? 배당판을 보고서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까는 6번, 2번 만권이 피부로 와닿는 거는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지. 그거는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맞대기를 하는 사람들도 인포라는 걸 보고 있잖아. 그 인포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느 구멍에다 때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구멍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찍개를 한다든지 뭐 찍새를 한다든지 그 외에 뭐 그런 쪽으로 찍어서 그게 돼. 표가 있냐고. 표가 없지.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인포라는 쪽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따라가서는 그냥 아웃이야. 그렇게 경마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 소수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대부분 맞대기라는 사람들은 소수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 경마에서 부자 된 사람 있냐고. 다 알고지 된 거야. 폰만 맞대기 오늘 몇 장 깠어. 나 돈 얼마 벌. 빌딩 하나 무너뜨리는데 석 달이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소수 경마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너 갖다 찍어. 양탄이 하나 주고서 너 찍어. 그러면 지멋대로 찍어가지고 막 그냥 사망 팔망에다 해가지고 3개월이면 빌딩 한 50억짜리 그냥 훌라덩 날아가 버려요. 경마가 무서운 거예요. 저게 100% 돈이 나올 그게 있다 그러면 뭔 수술이든 기술을 옆에다 끼워놓고 하든 조개살을 끼워놓고 하든 6개월이면 싹 죽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경마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수가 다 맞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경마 안 할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인포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게 경마예요. 그 기수들이 제일 부자 되고 조교사들이 제일 부자 돼야지. 지네끼리 야매쭈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평범하게.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맞대기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저는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소리 하면 야 이 개새끼야. 그래 너는 얼마나 똑똑해서 그런 소리 하냐고. 최고의 돌대가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너무 헛불리 쓰니까. 저도 경마 안 해봤겠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쪽 분한테 욕먹어서 내가 돈 생기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움되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위해니까. 안 되니까. 일본 해상풍 노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일본 해상풍 노리고 가요. 이게 대가리로 전 깔 겁니다. 왜? 왜긴 왜야? 앞선이 무너지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하지만 자력적인 취입선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놓고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승군전이지만 야 승군전인데 1400도 몇 번 안 뛰어봤어. 1600 한 번 뛰어봤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뭐냐? 마필 자체의 능력과 편성이라는 거지. 저는 6번 킹 오브 베스트가 이 편성에서 호락호락하게 선행력을 못 가고 여타 선입형 마필들에 까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일본 해상풍까지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점유율일 가능성이 높은 6번, 2번 맞고는 자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보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스포츠로 들이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률이 5대5라면 저 같으면 당연히 배당 쪽으로 갑니다.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에는 저 배당을 노려야지. 1번 마이브레이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충마이고 얘가 죽으면 못 맞히는 경주니까 얘를 놓고는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경주는 이렇게 때리는 게 맞아요. 이건 소수가 아니라 능력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1번, 5번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줘서는 1번 마이브레이드, 5번 마리런이 오는 그림이 가장 맞는 그림이고 여기에 2번 코리아킹이나 7번 벌마선연이나 이런 마필들이 고춧가루를 끼울 수 있는 마필들이고 대부분이 1번, 5번 단톡에 1놓고 2치를 맞히는 경마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이터 어쨌든 1번, 5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특히나 1번 마이브레이드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간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에서 준비한 강타의 정보 내지는 지식, 분석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여러분과 멋진 부산경마 대승 누가 부산경마 최고다? 제주경마 누가 최고다? 강타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